한국 진보 세력 보면 참 신기한 게 입으로는 늘 단결하자 외치는데 현실은 계속 쪼개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한 저자의 분석을 따라서 그 해묵은 갈등의 뿌리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운동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모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통합이라는 간절한 바람과 분열이라는 차가운 현실, 그 사이의 역설 말입니다. 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민주노총 같은 큰 조직들, 항상 진보 대연합이니 진보 대단결이니 하는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구호를 계속 외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은 정반대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단결을 원하면서도 이 운동은 계속해서 갈라서는 걸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사건 현장에 남은 첫 번째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런 이유들이 거론되죠. 개파끼리 힘겨루게 한다, 전략이 다르다, 정책 방향이 안 맞는다. 특히 대북 정책이나 선거연대 문제는 단골 메뉴고요. 2008년 민주노동당이 위기를 겪었을 때 대선 평가랑 당 혁신 문제로 엄청나게 부딪혔던 게 딱 그런 예입니다. 저자는 민주노총 내부의 이 전략적 딜레마도 분열의 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 정당만 콕 집어서 밀어주자니 이건 패권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그렇다고 여러 정당 다 열어놓고 경쟁시키자니 힘이 분산돼서 분열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자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런 익숙한 갈등들이 문제의 뿌리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고 진짜 병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저자는 진짜 원인을 알려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 그것도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있다는 거죠. 저자가 설명하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해방이 되고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꿈꿨지만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열망을 폭력으로 짓밟으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주 4.3이나 여순 사건 같은 저항을 진압하려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법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핵심 도구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자, 이제 저자가 지목하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 법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들이운 길고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저자는 국가보안법을 그냥 법전의 한 조항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국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무기 그 자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딱 나옵니다.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이 모든 분열의 근원이다.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비판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진보 세력이 국가가 휘두르던 그 반공이라는 칼을 빼앗아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내면화. 이 단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그 공포와 논리가 더 이상 바깥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아예 진보운동 내부의 문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면화된 논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게 바로 종북몰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보수 세력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보 내부에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우리 편이 갈라서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 종북이지 하고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거죠. 저자는 그 첫 번째 증거로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듭니다. 그때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저자는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부 권력 다툼의 무기로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잘 알려진 통합진보당 사태입니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비례대표 자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었는데 이 갈등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아주 대대적으로 동원한 마녀 사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라고 짚는 게 있어요. 이 마녀사냥에 보수 언론만 나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거의 똑같은 논리로 비판에 가세했다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공 프레임이라는 게 진보 진영 내부까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고리를 과연 끊어낼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근본적인 처방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의 해법은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그는 진짜 통합을 원한다면 노동운동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요. 분열의 역사적 뿌리를 똑바로 보고 국가가 씌운 반공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아주 핵심적인 정치적 요구들을 내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그 정치적 요구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물론이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 주한미군 철수, 심지어 한미동맹 해체까지. 저자는 이런 과제들을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만 진짜 단결도, 진짜 사회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연대, 진짜 통합이라는 건요. 이 계파 저 계파 모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열을 만들어온 역사적인 구조 자체를 우리 손으로 부숴버리자 라는 급진적이고 통일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저자의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의 가장 아프고 깊은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봐야만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저자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